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 한 달 살기 브이로그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대표 사찰 중 하나인 삼광사와 부산대학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앞 지하철역 근처에서 나라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곧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삼광사로 가는 길. 부산의 3대 사찰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범어사, 삼광사, 해동용 궁사입니다.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18년 그러니까 678년에 창건되었고 해동용 궁사는 고려 우왕 2년인 1376년에 세워진 천년 고찰들입니다. 그런데 삼광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사찰은 1986년에 건설되었거든요.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 창건 54주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969년이 창건 해가 되는 건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다른 두 사찰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삼광사가 부산 3대 사찰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한 외관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삼광사까지 40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마을버스가 입구까지 간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찰이 산에 있다는 거죠. 부산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카카오맵에서 거리와 걷는 시간만 확인했지 삼광사가 산 위에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낑낑대며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역시 부산은 산이 많은 도시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좁은 길들을 지나며 몇 차례나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드디어 도착한 삼광사 입구. 거기에는 마치 군사적 요새의 입구처럼 보이는 높다란 일주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문 안으로 다시 엄청난 규모의 계단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고단한 산처럼 가도 또 올라가야 하는 묘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높은 계단 위에는 웅장한 사찰 건물이 보였는데 거의 아찔하게 높은 곳이었습니다. 108계단의 깨달음. 저는 헉헉거리며 그 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여 개 정도 올라갔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계단은 필경 108개의 계단일 것이다. 108계단. 불교에서 인간의 번뇌를 상징하는 숫자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계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의 숫자를 세면서 오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계단을 하나씩 밟을 때마다 속세의 번뇌를 헤아려야 했겠지만 저는 그저 헉헉거리면서 힘들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속세의 번뇌가 108가지나 되나? 그 많은 번뇌 중 내가 가진 번뇌는 어떤 것들일까? 정말로 108개나 되는 계단을 올랐을 때 넓은 광장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높은 계단이 이어졌고 그 위에 높은 건물들이 빙 둘러서 서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화려한 사찰. 그 건물들은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높고 크고 화려했습니다. 계단들에는 수많은 노란 국화들이 늘어서서 아름답게 보였고요. 가장 높은 건물은 아마 6층인 듯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사찰들 가운데 삼광사는 가장 집약적이고 현대적이고 화려했습니다. 집약적이라는 건 사찰 건물들이 매우 밀집되어 가깝게 지어졌다는 의미고 현대적이라는 건 건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클 뿐 아니라 사찰로서는 처음 보는 다층 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려하다는 건 지극히 거창하고 멋있게 꾸며놓았다는 뜻이죠. 삼광사는 한국 불교에서 천태종 계열로 본산인 구인사 다음으로 큰 사찰입니다. 잠깐 천태종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주류 불교는 조계종이고 본산은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입니다. 천태종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창건되었지만 조선시대 세종 때 실시된 억불정책에 따라 선종에 흡수되면서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천태종은 1996년 상월 스님이 단양 구인사에 종단을 조직하면서 다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인사는 규모가 삼광사보다 훨씬 크지만 삼광사는 부산 시내에 있어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 덕분에 이 사찰의 신도는
금세기 초에 이미 33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찰의 신도를 집계하는 방법을 모르고 한국의 종교 신도에 관한 통계가 늘 과장되어 발표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유난히 정기 출석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교인들과 달리 불교에서는 연중 겨우 몇 차례 정도만 사찰에 오는 신도가 많다고 하죠. 그래도 이 좁은 나라에서 하나의 종교 시설에 신도 수가 수십만을 헤아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천태종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조계종이 사찰에 대한 개별, 사유제를 허용하는 데 반해 천태종은 중앙집권제입니다. 신도들이 직접 운영하여 재정 관리가 비교적 투명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주로 도시 근교에 사찰을 건설하고 24시간 개방하며 비구니가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삼광사는 해마다 5월에 연등축제가 열리는데 이때 신도들이 사찰로 몰려들어 인근 초읍동과 연지동이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초읍초등학교와 연지초등학교, 제가 힘들게 걸어온 언덕길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봤던 초등학교들이에요. 미국의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50선의 삼광사가 포함되면서 이 사찰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대단히 아름답고 일부러 찾아와서 볼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사찰에서 건너편 언덕의 초가을 풍경을 보는 것도 멋이 있었고요. 삼광사 곳곳을 둘러보고 나올 때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마을버스를 타고 편하게 서면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로 서면역에 도착해서 마을버스에서 내린 즉시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부산대로 향했습니다. 부산대도 보고 싶었고 라라라 페스티벌도 보고 싶었거든요. 부산대역에서 페스티벌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일단 부산대로 향했습니다. 부산대는 지하철 부산대역에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는 대학가답게 수많은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부산에 와서 오랜만에 보는 젊은이들의 물결이었습니다. 부산대 정문은 다른 대학과 매우 달라 보입니다. 정문에 이르면 약간 오르막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이 또 산에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 오후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와 정문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문 가운데 길은 차도인데 마치 새로 지은 아파트 건물 지하실에 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이 도로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마주하는 캠퍼스 아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도로는 차도 양편에 있었고 그 양쪽 도로가 오르막길로 되어 있어서 차도는 그냥 대학교 1층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오르막길을 올라가니 캠퍼스에 넓은 광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농구대도 여러 개가 있어서 이미 어두워진 가운데서도 조명 아래에서 학생들이 신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와서 특히 서면에서 삶에 찌들고 가난해 보이고 아픈 노인들을 많이 보다가 부산대 교정에서 활기찬 대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괜스레 옛 생각이 떠오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도 저랬던가. 10월 광장의 역사. 교정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오랜 걸음으로 피곤해진 저는 굳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높은 대학 건물들이 광장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현재 10월 광장으로 불립니다. 1979년 10월 부마민중항쟁을 촉발시킨 시위가 바로 이 광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부마민중항쟁은 박정희 유신 독재 한관 민주화 운동으로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항쟁입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되었고 이 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이 역사적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부산대는 10.16 부마민중항쟁 44주년을 맞아 올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항쟁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온천천의 라라라 페스티벌. 대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가슴에 담고 저는 파김치 같은 몸이 되어 다시 부산대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버거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에너지를 보충했습니다. 부산 대역에 도착했을 때 3번 출구 아래로 돌연히 라라라 페스티벌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전철 아래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하천은 온천천이라고 합니다. 온천천은 부산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동래구, 연제구를 거쳐 수영강으로 흘러가는 지방 하천입니다. 그 하천을 보는 즉시 저는 서울 청계천 수로를 떠올렸습니다. 어두워서 그런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였거든요. 수량이 많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여러 하천을 보았지만 유속이 빠른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욱이 부산대 앞의 하천은 거의 도시 내에서 만들어진 수로처럼 보였으므로 저는 처음에는 혹시 이 수로도 인공적으로 물을 퍼올려서 흘려내리는지 궁금했습니다. 페스티벌 쓰레기를 정리하는 아주머니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공 아니라에. 이 물은 저 위에 범어사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에. 그런데 홍수만 나면 물이 얘까지 넘치는 기라. 수로 폭이 좁아서 그런지 홍수만 나면 물이 수로 밖으로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철과 차도와 인도는 그 위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수로 옆에 라라라 페스티벌에 참여한 천막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천막 부스들을 수로 양쪽에 설치해서 한쪽은 주로 먹거리를, 다른 곳은 공예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부스들 위에는 노랑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혹시 먹을 것이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각 부스에는 쿠키며 떡이며 빵들이 맛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스마다 활기찬 젊은이들이 먹거리를 팔고 있어서 그들을 보는 느낌은 좋았습니다. 역시 젊음은 좋은 것입니다. 흘러간 시간에 대한 생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젊음이 좋기는 하지만 이미 나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지치고 아픈 몸을 겨우겨우 이끌고 걷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까지 하면서요.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젊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으려는 나이든 사람들의 지나친 노력은 꼴불견이 되기 십상입니다. 흘러간 시간을 흘러간 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설사 육체적으로는 젊은이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해도 뭔가 끊임없이 익히고 배우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정신적 젊음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얼굴과 피부와 신체가 변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오래 살고 젊게 산다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